2000년 이후부터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를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재외동포법이었고, 그 다음이 이 중국 동포, 조선족과 구소련 동포, 고려인들을 위한 H2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H2 비자가 발급됨으로 인해서 2007년부터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와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소련 고려인은 현재 한국에 8만 명 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정착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선에서 연해주로, 다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지금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결국 이제 조상들이 살았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더 이상 이주할 곳은 없다라는 정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한국은 이 고려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반대로 고려인들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정착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인이 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새로운 이주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또 다른 아주 험난한 과정이 고려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고려인의 정착에 어떠한 지원을 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내 고려인이 살아가는 데 나타나고 있는 또 문제점들은 무엇인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고려인들한테 3차 정착지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차 정착지는 연해주이고 2차 정착지는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러시아였습니다. 그리고 3차 정착지는 한국 내의 안산, 떼골, 인천 한방마을, 또 전라도 광주, 광산구, 그 다음에 김해, 경주 등으로 분포되어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자, 결국 돌고 돌아서 한반도 남한에 정착했습니다. 조상이 남한이었다면 조상의 고향에 온 것이고, 북한이라면 어쨌든 한반도에 와서 통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초기 정착 역시 연해주와 중앙아시아와 다를 바 없이 고려인들한테는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자, 초기 이 정착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인들은 연해주로 갔을 때에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러시아 정부의 연해주 개발과 맞물려서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가 있었고, 또 그 덕분에 또 연해주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하고 난 이후에도 고려인들은 집단 농장 제도, 그리고 잉여 농산물 제도를 통해서 또 단기간에 정착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비에트 체제의 대표적인 정책인 무상교육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정말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주한 낯선 땅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그때마다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으로의 이주는 과거처럼 그런 좋은 기회를 주었을까요? 2007년에 방문 취업 사정 H2 비자가 중국 동포 조선족과 고려인들한테 발급이 되면서 이제 고려인들도 조금씩 이제 한국으로 이주를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H2 비자를 받는 이 조선족과 고려인은
제한된 직업에만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업, 농축산업 등 정말 힘든 그런 3D 업종에 이제 종사를 사실 해야 됩니다. 자, 고려인들은 소련 당시에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이 고학력 전문직에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직업을 버리고 정말 해보지 못했던 그런 직업을 택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H2 비자를 발급하는 조건이 정부가 정해놓은 이 업종 외에 다른 업종에 만약에 종사하게 되면은 사실은 더 이상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그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인들은 하여튼 이 업종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힘듭니다. 내가 사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내가 사실은 키르기스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그런 전문직으로 종사를 했었는데 지금 내가 한국에 와서 사실 정말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사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주의 하나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이주를 한 1세대는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힘든 직종에 종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녀들 2세는 그러한 그 부모 세대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대로 교육을 받고 또 그 이주엔 국가에 맞는 또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으로 가는 그런 설레임이 있었지만 사실은 도착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 일들이 정말 힘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직업 분야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 한국으로 입국해서 초기에 고려인들이 많이 사실 충격을 받고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이 H2 비자가 사실 없다 그러면 한국에 올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또 희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고려인들이 이제 종사했던 분야는 주로 이제 뭐 건설업이라든지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해놓은 그런 공장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조업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고려인 학생들이라든지 한국에 있는 고려인분들을 만나면 뭐 어디서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다 뭐 건설업, 제조업 또는 이제 서비스업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힘드시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고려인의 조상들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도 처음에 그렇게 힘든 일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잠시나마 이제 이러한 힘든 일을 하는 이제 그러한 시련을 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고려인, 한국 내의 고려인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고려인 마을을 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안산의 떼골, 또 인천의 한방마을, 또 전라도 광주, 그 다음에 김해, 경주 계속해서 고려인들의 삶의 터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H2 비자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제한적인 그런 범위를 고려인들한테 제공을 합니다만 고려인은 또 이것을 묵묵히 또 이겨내고 계속해서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어쨌든
마지막 정착지인 한국에서 또 살아남고 또 성공적으로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